안녕하세요. 마음의 안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울할 때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우울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감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독일어에 우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우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독일어로는 데프레시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제 우울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저는 언어 철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언어가 주는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를 할 때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우울감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넓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사실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데라고 하는 단어와 프레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는데요. 이 프레시온은 뭐냐면은 첫 번째 압력, 두 번째는 누름.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압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 데프레시온 우울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프레시온이라고 할 때는 이 뜻이 압력, 그리고 압박, 그리고 또 하나는 누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독일어의 마음, 네, 헤르트.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프레시온, 무엇인가가 외부에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압력하고 네, 이 누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무엇인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이해와 함께 우울이라고 할 때 이것을 한자적 용어로 보면 이 우자가 어떤 우자냐면요. 침울할 우자예요. 그리고 이 울자는요. 울적할 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우울은 계속해서 내가 침울하고 우울한 그런 상태, 그런 마음의 상태, 기분, 느낌, 감정을 뜻하거든요. 계속해서 침울하고 울적한 이런 마음들이 나를 계속해서 프레시온 하기 때문에 이 우울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우리가 이해와 함께,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무엇이 계속해서 나를 압력하고 누르고 압박을 하냐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우울과 우리의 인간의 생각, 사고, 인지. 우리 인간이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어떤 사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과 굉장히 직결이 되어 있다. 네,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부분은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인데, 아론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론을 냈냐면, 인지치료 이론을 창안해냈어요. 근데 이 아론백이 이 인지치료 이론을 창안해낸 이유 자체가 이 우울한 사람들, 네, 굉장히 침울하고 울적한 사람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이론을 냈는데, 자, 이 아론백이 우울한 사람들을 많이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우울한 사람들은 영락없이 생각과 사고 또는 인지에 어떤 이슈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어요. 여러분, 이 아론백이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지 삼재가 있다. 이런 말을 해요. 네, 인지 삼재가 있다.
자, 인지삼재가 뭐냐면은, 자, 첫 번째, 나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고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울한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가 한 가지만 나타나기도 하고 뭐 세 가지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고 뭐 또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인지삼재에서 나와 세상 미래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고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한 이 비관적 사고는 뭘까요? 나는 별거 없어. 나는 별 수 없어. 내가 뭐 해서 뭐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뭘까요? 아, 이 세상이 나에게 해주는 게 뭐야? 나에게 해주는 게 뭐야? 이 세상이 나한테 도움을 준 게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적 사고고요. 미래에 대한 건 뭘까요?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사는데, 미래에는, 내일 내가 희망이 있나? 나 내일도 별 수 없을 거야. 내일도 의미 없고 별 수 없어. 나한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가 아니야. 그냥 절망일 뿐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우울한 사람들, 어떤 부분이 계속해서 어떤 부분에 압력을 받고, 어떤 부분에서 계속 눌림을 받고, 어떤 부분에서 계속 압박을 받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 생각적인 부분인데, 특별히 이러한 생각들, 나에 대한, 세상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런 어떤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나를 프레시온, 내 마음을 계속해서 누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우울한 사람들은요, 강한 슬픔을 느끼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일시적으로 느끼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이 강렬한 슬픔을 느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러한 어떤 나에 대한, 세상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이런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고에 빠져져 있을 때 이 우울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이것을 해소해야 되고 여기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까? 자, 아까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렸었죠? 방금 지웠는데. 네.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제 이렇게 돼서 아까 마음이 어떻게 됐었죠? 요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했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역순으로 여기서는 뭐냐? 팽창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눌려져 있던 마음, 프레시온이라고 하는 이 나를 누르는 이것을 다시 역으로 내 밖으로 밀어내면서 나의 마음을 팽창시켜서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냐? 다시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평온한 이 마음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마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 우울한 마음을 어떻게 감소시키고 이 우울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자, 이 뭔 소린가요? 네. 우리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햇볕 치료, 햇빛 치료라고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었을 때 이 팽창시키기 위해서, 우울한 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햇빛을 보라. 햇볕을 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하나의 성분이 있죠. 우리 몸에 이 멜라토닌이 돌아다니는데 햇볕을 보게 되면 이 멜라토닌이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굉장히 우울하고, 네, 침울, 슬픔, 이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햇볕을 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즐겁고, 기쁘고, 조금 행복하고, 복합적으로는 건설적인 감정들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굉장히 우울한 사람들은 밖에서, 그러니까 집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해요. 굉장히 고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두움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냥 집 안에서 가만히 있는 거를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만약에 내가 지금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지속적으로 강렬한 슬픔을 느끼고 있다라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자, 의도적으로 뭐 해라? 햇볕을 봐라. 근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잠깐 내가 5분 나갔다 와서 나 이제 안 우울해, 이게 아니고요. 최소 60분에서 90분. 다시 말하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가량을 충분히 어떻게 해라? 햇볕을 봐라.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텐데 내가 굉장히 전반적인 내 마음 자체가 이랬다면 나중에는 좀 즐겁고 기쁘고 좀 괜찮네? 라고 하는 건설적인 감정이 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고요. 두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요. 두 번째는 ABC. 요거를 생각하세요. 저희 ABC 초콜릿. 네, 저희 세대는 ABC 초콜릿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어려우면 바로 이걸 생각하세요. 자,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A는 선행 사건을 뜻해요. 의미해요. 그리고 요 C라는 것은요, 여러분, 결과를 뜻해요. 자, 여기에서 왜 제가 이것을 설명해 드리냐면, 여러분, 어떠한 선행 사건이 있어요. 내가 힘든 일을 만났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뭐 그랬었을 때 사람들이 아까도 우울해지게 되잖아요. 어떤 촉발 요인들이 분명하게 있고 그 컨텍스트, 그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우울해지거나 뭐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안에 이 A와 C 사이에 뭐가 있냐면 B가 비합리적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선행사건을 만나서 어떤 우울이라고 하는 선행사건을 만났어요. A 이벤트, B 이벤트, C 이벤트 이런 것들을 만났는데 내가 만년 그냥 결과 자체가 우울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B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보고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 비합리적 신념에서 제가 아까 인지 3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 세 가지의 부분 있죠? 나, 그리고 세상, 그리고 미래. 각각의 영역에서 내가 지금 이 선행사건을 만나면서 내 안에 요론, 인지적이고 생각적이고 어떤 사고적인 측면에서 내가 합리적이지 않은 신념이 비합리적 신념이거든요. 내가 합리적이지 않게 뭔가 근거도 없이 내가 나를 비관하는 건 아닌지, 내가 나를 부정하는 건 아닌지, 아무 이유도 없이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세상에 대해서 비관하는 건 아닌지, 또는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닌지를 내가 뭐 해야 된다? 탐색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탐색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이유들이 나와요.
1번, 2번, 3번, 4번. 근데 대부분이 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에 대한, 세상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이고 터무니없이 그냥 이것을 나의 신념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상황은 잘못된 상황이었잖아요. 결과가 우울과 불안만 남았으니까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 비합리적인 신념을 여러분들 이러한 탐색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뭘로 바꿔라? 합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 B부분, 내가 비합리적 신념이 무엇이 있는지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찾으면 찾을수록 그 많은 정보가 나올 때 그것에 대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 진짜 맞냐 틀리냐 이러한 어떤 팩트적인 입장에서 내가 계속해서 탐색을 한다면 결국에는 합리적이지 않았구나. 내가 나에 대해서 그냥 터무니없이 이런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잘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 생각이 내가 비합리적이었네. 합리적으로 바꿔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잘 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충분히 뭘 하면 해낼 수 있어. 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비합리적 신념이 있었을 때는 근거 없이 한다고. 근데 근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찾다 보면 합리적인 이유들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요거를 합리적으로 바꾸게 되면 어떠한 선행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우울과 불안을 느끼기보다 아까 이야기했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행복한 건설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이 방법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잘 적용을 꼭 해보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우울감, 지속적으로 강렬한 슬픔을 느끼는 그 우울감에서 속히 빠져나오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